네, 안녕하세요. 잡설TV 채널의 입시 썰전입니다. 네, 이경화입니다. 네, 오늘은 오른쪽에 선생님부터 소개하고 네. 전 야타코에 다니고 있는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왼쪽에는 네, 지식 팩토리 윤한울입니다. 오늘은 아마 중학교 학부모, 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고민인 지점이실 것 같아요. 일반고하고 자사고 중에 대입에 유리한 곳은 어디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입이 다 끝나고 이제 3월 들어서 각 학교들의 이제 입학이 나오면서 속속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입시 관련된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서울대에 과연 1위부터 많이 보낸 학교 1위부터 20위까지 자사고만 있다, 특목고 자사고만 있다, 일반고는 없다 이런 소식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는 가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혼재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중학생 자녀들 두는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떤 게 있을까? 일반고의 자사고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수시 전형은 자사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시 전형에서 자사고나 영재학교 이런 학교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먼저 볼까요? 제가 그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수시 전형은 자사고 전형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수시 정시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됐을 때는 수시 전형은 자사고 전형이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았었거든요. 근데 수시 전형이 그 50% 이상이 되면서 한때 7, 80까지도 갔었을 때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수시가 20-30% 정도일 때는 저희 학교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수시 전형에서 상위권 학교를 가는 건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7-80%가 되면서 그 상위권 대학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시 전형은 과연 자사고 전형인가? 라고 하는 말에는 좀 저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일반고와 그 자사고를 선택하는 학생의 입학 자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사고 전형을 일지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면 이지망으로 선택하는 게 일반고인 게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진 애들을 얼마만큼 더 노력에 의해서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일반고도 한 최근에 한 5-6년 사이에 많이 증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일반고도 학교별로 편차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지난번 얘기를 할 때 지방과 수도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실감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일반고 중에서도 많이 향상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서 일반고도 못지않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사교육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수시가 자사고를 위한 전형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교육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자사고 좀 유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특목 자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이제 입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되게 용이해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입시를 위해서 우리 학원을 수강하세요. 또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수강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 플레이 상으로 이제 입시 사교육 업체에서는 자사고가 좀 유리합니다. 또는 특목고가 유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수시 전형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사실 내신이거든요. 근데 특목이나 자사고보다 일반고는 월등히 내신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목고나 자사고를 먼저 지원을 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떨어진 애들이 이제 일반고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은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분명히 이제 자사고보다는 일반고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어떤 운영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설팅을 갖다 각 지역별로 좀 해보고 네. 이러다 보면은 느끼는 부분인데 인서울과 아웃서울의 퀄리티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정보 차이다라고 보기에는 교육 문화적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 만약 학생부를 좀 잘못 적어줬어요. 그러면 우린 정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선생님 잘못으로 애가 대입에 손해를 본다.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걸 참고 넘어가실 분이 아무도 없으시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 커뮤니티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서로 이제 알고 지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좀 인정으로 좀 엮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학생부 수정 들어가면 선생님 또 경위서 써야 되고 뭐 이런데 선생님도 사람인데 좋게 넘어가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좀 되게 권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애당초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원성 봉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평가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부를 마감하기 전에 한번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고서 형태보다는 그냥 지필고사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일반고가 오히려 수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걸 잘 활용을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서울에 있는 일반고 중에서 제가 좀 되게 뛰어난 학교도 좀 봤어요.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에 진짜 여기가 일반고가 맞아 할 정도의 풍부한 프로그램과 진짜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시 관련해서 성적이 상당히 잘 나왔었고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얕은 거는 제가 아직까지 학생을 보지 못한 관계로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시는 일반고가 더 오히려 유리하지만 일반고에서 그걸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얘기 나온 김에 한 3가지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수시 전형하면 학교에서 대체한 어떤 교육과정과 뭐 비교과 활동들이 운영되고 있느냐가 첫 번째 평가 요소로 들어갈 거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이 과연 일반고와 자사고의 내신을 동일하게 보느냐 내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스카이에서 주로 보고 있는 면접에서 당락이 좀 결정되는 그 학생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면접에 대한 경쟁력이 자사고하고 일반고 학생들이 어떨까 이렇게 3가지로 좀 줄여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내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신이 이게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반고 내신과 자사고 내신을 대학에서 동일하게 봐줄 것이냐 아니면 동일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커버가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각 학교마다 이제 추출하는 방식이 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학교들은 Z 점수 많이 활용을 하고, 근데 그 Z 점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중위권 이하 학교들은 그 Z 점수를 그렇게까지 활용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실제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다 내신 1등급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1등급 안에서도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줄 세우게 되면은 이제 한양대 꼴이 나는 거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딴 거 안 보고 진짜 내신만으로 줄 세우기를 딱 하니까 합격자 평균이 1.03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Z 점수를 통해 가지고 학교 간 이제 난이도라든지 내신에 대한 경쟁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출해서 내신 경쟁이 좀 빡센 학교들 이런 학교 출신 아이들은 좀 더 프리미엄 그 혜택을 좀 더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자사고라고 해서 뭐 완전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불리한 건 맞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고로 갔을 때는 오히려 탑 클래스의 내신이 나왔을 법한 아이가 일반고가 아니라 자사고를 갔기 때문에 내신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고가 거기에 대해서 잘 붙지 못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비교과나 세특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사실 일반고나 자사고나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운용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셨을 때 일반고인데 우리가 내신이 좋은데 자사고 내신 더 쳐주더라.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건지. 제가 가장 그 부분에서 눈여겨봤던 학교가 있어요. 연대죠. 고대도 있는데. 연대는 작년은 고대였죠. 근데 그 전에까지는 연대였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건 Z 점수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학교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 Z 점수로 솔직한 얘기로 저희 학교가 Z 점수가 불리하다라고 지역 내에서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좀 Z 점수가 안 좋은데도 내신이 좀 그런 대로 괜찮은 애들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요번 입시가 아니라 지난 입시까지 넣어봤는데 점점 올수록 그런 애들도 붙는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엔 정말 Z 점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내신 점수도 무시하고 그냥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서 2점대 후반도 연대 추천형을 넣었거든요. 단계별 전형으로 통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최초 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면접형이 되게 함정일 수 있는 게 연대 면접형 이러면은 그때 예전에 면접형 자체가 이제 교과에서 넘어온 전형이다라고 해서 교과를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애들이 이제 면접 내신을 갖다 1차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면접이나 비교과에 관한 내용으로 진검승부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구멍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Z 점수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과연 일반고가 불리할까? 라고 하는 자사고가 불리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추천, 그다음 예전에는 면접형이었잖아요. 확실히 자사고한테 불리합니다. 경험자로서 내신이 나쁘면 그러니까 그 내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서울대나 좀 약간 그쪽에서 내신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부분이 있는데 연대 칼같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대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Z 점수라는 게 비교 내신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도구인가라고 하는 데에서 예전이라고 하면 맞다라고 답했을 텐데 최근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좀 작년 입시에서 좀 눈여겨본 대학이 고대 고교 추천이거든요. 고대 고교 추천이 그러니까 교과 80에 그리고 비교과 20%가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많이 가는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수로 시작하는 거기에서 보니까 내신 역전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모집 단위를 보게 되면 1.1이 떨어지고 최저는 맞췄는데 1.6이 붙는 사례가 워낙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학교들이 과연 그냥 교과 전형인가? 교과 전형을 가장한 종합 전형일까? 아니면 특정한 학교를 배려하기 위한 전형인가? 라고 하는 데서 좀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런 학교들이 올해 입시에선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고대를 필두로 해서 서강대도 또 10%인가 있고 성대도 20% 그리고 건국대는 기존부터 있었고 동대도 늘었죠.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에서 70% 정도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이 정성평가를 도입했거든요. 이게 과연 그냥 좀 뭐라고 해야지? 그냥 일반 내신을 활용하는 건지 비교 내신인지 좀 아직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뭐냐면은 사실 저는 입시가 눈 가리고 아웅인 요소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 예전에 논술 전형을 아예 폐지를 하고 학생부 전형 쪽으로 완전 틀었었는데 근데 이게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수능 전형이 돼버린 거죠. 수능 최저가 워낙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입시가 단순하게 그냥 교과입니다, 종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이 교과 안에서도 순수 교과, 100% 교과 내신으로 다 때려박는 학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면접을 20%를 집어넣는 학교가 있고 근데 그 면접을 갖다가 지금 내신 가지고 면접을 칠 수는 없잖아요. 지필고사는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비교과나 세특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0% 순수한 교과가 맞냐? 아닐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면접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비교과 학생부 평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교과 종합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상당히 좀 세세하게 전형을 뜯어봐야 되고 특히 최상위권 학교일수록 그게 더 심하다는 거죠. 왜? 내신으로 줄 세우게 하면 진짜 소수점 한 5자리, 6자리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거란 얘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 과목을 해야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면서 애들의 그 학생들의 내신이 1점대인 애와 1.6인 애가 역전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비교 내신이라는 게 일반고하고 자사고뿐만이 아니라 일반고 안에서도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신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요소 자체가 정시에서도 지금 반영을 하겠다고 덤빈 맞아요. 상황이니까 서울대가 세특을 갖다 정시에서 보겠다라고 덤볐는데 결국은 지금 정량평가적인 부분보다는 정성평가적 요소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정량평가를 했을 때 이제 변별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고교학점제 되면은 기존의 9등급 내신 체계가 거의 5등급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쪽이 계속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일반고보다 자사고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게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내신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내신이라는 게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일하게 보지 않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아까 대표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뒤집히는 거지 그냥 수치를 가지고 일반고의 1등급과 자사고의 3등급을 동일하게 본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자사고도 자사고 나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형 자사고들 특히 우리 학교는 정시 중심이야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뭐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갖다 뭐 수시를 대비해서 그런 학교들이 뭐 수시에서 자사고 성적에 기여를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형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학했을 때 오히려 저는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수능 점수 오른다고는 하지만 수능은 결국 이제 학생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내신은 내신대로 피를 보면서 세특 관리는 또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사고를 그렇게 진학한 학생들은 뭐 수시는 아예 원천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4년제, 5년제로 편성 그러니까 재수나 삼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사고는 자사고 나름대로 이제 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신을 단순하게 보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사고도 자사고라고 해서 네. 한 줄로 그냥 똑같이 카테고리가 아니라 자사고 안에서도 진짜 케바케로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더 복잡해지신 거네. 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면접 부분도 조금 다른 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을 하나를 얘기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사 특목고가 맞춰야 되는 개수랑 일반고가 맞춰야 되는 개수가 다르다?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시는 네. 그래서 저도 자주 그 애들 들어가는 입시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한 7에서 8문제 정도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보게 되면 그 자사 특목고 애들은 그래도 6개 내외에서 합불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인문이요, 자연이요? 일단 중요해. 좀 자연에 좀 더 가깝죠. 그런데 저희 학교 애들이 최종 합격하는 거 보게 되면 좀 천편일률적이거든요. 4개 이상이면 최초합, 3개이면 추합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게 좀 자사 특목고를 위한 전형으로 많이 돼 있지만 그 일반고를 채우기 위한 일정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데이터를 네. 좀 분석을 네. 하다 보면은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 게 특히 이제 대학 어디 가나 이런데 보면은
그 공제하라는 방식대로 안 하고 그래프를 공제하는 그 학교들이 있어요. 예, K로 시작하는 학교들 좀 그런 학교들이 좀 있는데 예, 그 학교들 같은 경우 그래프를 쭉 나열해서 이게 합불 해가지고 이제 사진처럼 이렇게 해놔요. 근데 요거 분석을 해보면 좀 특징적인 게 무더기 두 무더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고 무더기가 나오고요. 네, 네. 자사 특목으로 예상되는 무더기가 또 따로 있어요. 또 주공학교 네. 영재 과부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무더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내신호를 밀어붙여가지고 붙는 애들, 그 다음에 비교과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붙는 애들, 요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사회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예측이 될 수 부분 있습니다. 나뉘어져서. 그게 과연 부정적인가? 라고 봤을 때는 좀 솔직히 그 기준점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게 네. 그런 전형에서도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레시피죠.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네, 네. 아, 그렇죠. 레시피가 네,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과정 제일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면접 같은 경우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네. 마무리 좀만 더 하면 네. 그러니까 흔히 과거에는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이 토론식 수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면접을 더 잘한다, 말을 더 잘한다, 조리 있게 이런 거였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일반고 학생들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말을 잘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논술하고 구술하고 음. 수업도 해보고 해봤을 때 논술을 할 때 뭐 논리적 서술은 맞죠. 그게 논술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걸 갖다 좀 다르게 논술을 표현해라 라고 하면 저는 생각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의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면접을 버벅거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버벅거리는 학생들의 이유가 사실은 자기가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버벅거리지 않나 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자기가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면접이 어렵고 논술이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자사고 아이들이 면접을 더 잘하느냐 그것보다는 면접 자체보다는 배운 게 많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네, 배운 게 많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부분 한 게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깨 뽕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자사고에서는 우리는 자사고야 명문고야 내가 지금 서울대 면접을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숨 먹고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애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면접도 운칠기삼이에요. 자신감이 거의 한 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나운서 면접 시험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말하기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애들을 선발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뭐 자사고 애들이 뭐 말빨이 좋다. 그것보다는 자사고 애들이 확실히 뭔가 비교과적으로 활동량이 크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생각이 좀 더 뭔가 경험이 많고 네. 교육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굉장히 네. 강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선생님 보실 저는 때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지금 면접이라고 하는 게 결국 말하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건 동의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고 그걸 조리 있게 얘기하느냐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면접 대비를 시키거든요. 근데 초창기엔 정말 말도 못하게 못해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내신이 결국 말하는데 기본이 돼요. 내신, 그러니까 그 1점대 애들은 네. 한두 번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자기 생각을 나열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방식을 습득한다라기보단 지식을 조리 있게 하는 것들을 좀 그것도 방식이겠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학습. 기본 배경 지식은 다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반고에서 면접을 준비할 때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 하는데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등급에서 2등급은 한 3일 걸린다라고 하면 2등급에서 3등급은 한 7일 정도 걸려요. 저는 사실 뭐냐면 저도 면접 수업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1점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데 걔가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했는데 애가 컴퓨터를 전혀 못하는 학생이에요. 어떻게 수시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진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추합으로 겨우 붙어서 가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전형이었으면 아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이제 직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 수준에 따라서 애들 면접이 다르다.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애들마다도 이제 자기 표현을 갖다가 하는 것을 되게 선호하는 학생, 그리고 되게 좀 공부하는 것만 잘하는 학생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일부가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평가를 하실 때, 입사관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 이게 말하기 시험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본인이 한 게 맞느냐, 그리고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수리 문제를 풀어서 직접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좀 얼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동료도 해가면서 힌트도 많이 주시죠.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죠. 우리 때는 압박 면접 이런 거였는데 애들 막 울고 나오고 이랬거든요. 힌트 안 주신대요. 많이 힌트 달라고 했더니 그게 안 주셨다는데. 힌트의 존재 의무도 네. 유형별로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는 자석을 네. 안 줬군요. 그리고 좀 솔직히 그 정말 힘든 애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내신에 비해서 너무 이게 정말 터득이 더딘 애들도 있고, 근데 저는 얘기하는 건 평균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대 직교는 생기부 확인 면접이고 일반 전형은 진짜 구술 면접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윤에서 말하는 방식과 일반에서 말하는 방식이 다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걔네들을 정말 베스트로 만드는 방식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일반고에서는 좀 내신이 그거를 가늠하는 정말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일반고에서 그 내신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치르는 전형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근데 그냥 학습 능력이 조금은 별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은 이게 국어 점수하고 딱 비례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언어 3등급, 뭐 국어 3등급, 4등급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논술은 연대급을 상당히 잘 쓰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인문논술 같은 일단 뭐 자연계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을 잘 푸는 학생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센스들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살짝 동의하는 게 저희 학교 선생님들끼리 애들을 나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점대라고 하더라도 얘는 성실한 애일까, 스마트한 애일까, 이 차이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땐 성실함으로 내신이 좋게 나온 애들은 좀 더뎌요. 그것도 그렇고 본인 한 만큼 평가를 잘 받고. 근데 스마트한 애들은 정말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프리미엄 점수가 있다. 근데 그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에 그 딱 어떤 수준을 만들고 면접을 보내잖아요. 그거는 다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면접이 자사고라서 꼭 유리한 건 아니다. 그렇죠. 일반고라고 우리가 면접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자사고가 그래도 조금 더 프로그램상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일반고도 최근에는 토론 수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3년 동안 제가 인터뷰를 보면 학생들이 말하는 게 확실히 달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인서울의 얘기고. 그렇죠. 저희는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인데. 아니 수행평가도 이걸 갖다가 지필고사로 때려박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일반고의 편차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토론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학교가 일반고 평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한 상위 20에서 30%?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30%라고 친다라고 하면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진짜 많이 울거든요, 애들이. 진짜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시길래? 이론 수업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회탐구 과목이기 때문에 그 사회조사 과정을 해요. 계획서를 짜고 보고서를 나오는데 계획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서 빈틈을 저희가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적하면
뭔가 틀렸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데 결국 그렇게 펑펑 우는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 발표를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만나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 애들하고 너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일반고에서 그래도 많은 준비가 돼 있는 일반고라고 한다면 면접에서 그렇게 불리하진 않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상적으로는 이제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사고하고 이제 일반고하고 봤을 때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면 네. 교육과정하고 활동하고 이제 이런 쪽을 좀 보면 솔직히 과거에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사고의 교육과정이랑 활동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평가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는 좀 대입 전형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자사고가 더 좋은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케바케다.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전형을 충분히 감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자사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사고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수시 중심 학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 외대부고는 수시 정시가 좀 밸런스가 균형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데 하나고는 수시는 왕창 있는데 정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확대되면 과연 좋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서울에 있는 외고들, 뭐 대일외고나 대연외고나 아니면 명덕이나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수시 전형으로 계속 이제 입시 제도가 재편이 되고 확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외고 애들도 그렇게 수능을 고득점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시 전형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수시 최저만 맞출 수준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대학을 잘 가기 때문에 수능 자체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본인이 이제 한 해 더 하면서 4년제 학교를 다니면서 좀 더 보강해서 수능 점수를 잘 내는 애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반 자사고들이 과연 수능이 확대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이거는 학교 유형보다는 지역 특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교육과정 얘기를 봤을 때 지금 정시 확대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저희가 얘기를 할 거라서 교육과정만 갖고 봤을 때 그 교육과정이 그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교육부 얘기도 되나요? 네. 약간 이제 뭔가 제약, 재지정 이런 건이 들어가면서 사실 제가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자사고나 특목고의 교육과정이 좀 일반고랑 좀 많이 비슷해진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사랑 특목에 있는 교육과정이 약간 좀 획이랑 비슷하게 좀 줄어들고 일반고는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다 이래서 좀 넓혀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얼마나 실제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보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스템의 문제냐 라고 다시 물어봤을 때 그럼 이때까지 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뭐 비교과나 세특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사특목이나 이런 뭐 일반고라든지 이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고도 솔직히 지금 뭐 비교과를 좀 잘 하겠다 내지는 세특을 신경을 쓰겠다 해가지고 교과 프로그램 편성하고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세미나 하시고 하면은 돼요. 안 하니까 문제지.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걸 운영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자사특목에 비해서 일반고와 교육과정 자체가 확대가 되고 다양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감당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 대표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일부 동의는 하지만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한 1, 2년 전까지는 대표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개정 교육과정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자체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개발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바꿔보려고 되게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한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과정을 개설했을 때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과
그거를 수강할 애들이 되게 부족했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학교별 편차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 제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좀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게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클러스터형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지역을 묶어놓고 학교 차원에서 하던 걸 지역 단위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는 학교 혼자서 책임지라라고 했다라고 하면 지역별로 책임지라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기존에 했던 교사나 아니면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평가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학교 단위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선생님이나 이 좀 낙담을 하죠. 그렇게 되면 수업을 들으면서 때 애들이 그런 걸 묻겠죠. 이 수업을 들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초창기에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평가를 들으면 글쎄다 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내게 되니까 애들도 조금 좀 적극적이지 않게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형 교육과정이 좀 많이 확대됐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그거를 한 1, 2년을 지켜보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를 학교가 변화하려고 좀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학교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좋은 환경의 학교. 그래서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많다. 네, 지금 그렇죠. 그 얘기죠. 근데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경기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었던 건 이게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또 기사로 보니까 부산도 급히 네. 올해부터 시행한다라고 그래,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그 너무 입시에 네. 반영되는 것들은 조금 시기가 있거든요. 네. 25년 그러니까 시작. 저희도 이거를 시작할 때는 비슷했어요. 이게 과연 될까? 라고 했는데 3년 지나고 딱 요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제가 느낌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된 부산도 진짜 실질적으로 입시에 반영될 때쯤이면 좀 정착되는 모드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박사정관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도권에서도 좀 상위권 학교들이죠. 세팅을 하고 그 일반적인 평균적인 학교들이 그 체계에 맞게끔 세팅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때쯤이면 지방에서도 스타트를 하고 지방에서 빠른 학교들은 좀 정착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교육 과정에 대비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근데 있죠. 여기서 질문이 네. 되게 나쁜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대입에서 순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그 자사고하고 일반고가 비슷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입결의 차이가 나는 건 거의 순차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좀 반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단 자사고하고 자사특목고 일반고하고는 자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특목 자사고는 워낙 자원이 좋기 때문에 그걸 시행함과 동시에 결과값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일반고는 그 상위권 애들은 자사고에 가서도 꽤 괜찮게 버티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애들을 그 동시간대에 케어해 줄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전 맞거든요. 그 밑에 애들까지 케어가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시간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시간차 자체가 사실 자사 일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지역의 문제일 수 있고 지역의 그렇죠. 문제로도 그러니까. 볼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는 자사 특목보다도 지역의 문제가 더 크다. 네. 네, 저는 지역 변수를 크게 보는 게 사실 이제 인천 같은 경우 좀 그래요. 인천이 수능 평균 쫙 해가지고 하면은 맞죠. 좀 낮은 편이에요. 인천이요? 인천이 되게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수시 합격률은 상당히 좀 진하게 높아요.
그게 네. 인천 같은 경우가 그게 한 5년 전이었는데 네. 한 그 이후에 인천 교육청을 주도로 해서 네. 종합전형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학교를 타겟팅을 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합격률을 되게 높였거든요. 지역이 교육청에 바뀌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역 단위로도 충분히 커버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런 사례들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게 사교육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제2경인고속 이런 거 타고요 대치동 바로 넘어오거든요. 바로 오는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학종이나 이런 정보력 같은 경우에 대치동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컨설턴트부터 시작해서 각 그 학생들의 취향에 맞출 수 있는 컨설턴트들이 확실히 대치동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인천이 학력 수준은 낮다라고 하지만 확실히 정보는 빠르거든요. 그리고 인천에는 또 뭐가 있냐면 송도가 있어요. 이게 자본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턴트들이 사실 송도까지 넘어가는 건 그쵸. 오케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부산 센텀 같은 경우에 거기도 뭐 소득이 만만치 않고 요새 집값 뛰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닌데 거기 내려갈래? 라고 하면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일단 거리감 자체가 있고 하루를 다 하루를 걸쳐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력 차이가 지역에 따라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고 자사고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뭐 확산이 된다. 이거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적응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 가느냐 이거예요. 또 갈아엎어서 다른 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반제 뭐 해가지고 또 이제 학종으로 넘어가고 학종 넘어가다 또 이제 불공정 학종이다. 이래가지고 또 정시 확대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교학점제가 들어가면서 또 바뀔 거고. 오늘이 대선 날이잖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교육감 누가 되느냐에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 때문에 과연 이게 안정화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 학교도 좀 수시로 많이 보낸다라고 지역에서 좀 알려진 학교. 그렇죠. 그래서 정시가 취약한가? 네. 라고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전 오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 금요일 날 학교 자체 입시 평가회를 학부모 대상으로 하면서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그래서 1등부터 40등 정도까지 해서 얘네들의 입결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1등부터 40등 중에서 그러니까 현역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수준의 대학을 못 간 애가 4명밖에 없어요. 원하는 수준. 그렇게 돼서 그럼 36명이 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시로 간 애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서울대급은 못 가는 애들이 맞죠.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은 한 1등부터 12등 정도까지는 의대를 원하던 애들 말고는 다 원하는 수준의 대학을 갔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왜 정시가 적어?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숨어 있는 재수생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였냐면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초창기에 정말 가야 될 애들을 보낼 수 있는 영향은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그 밑에 애들까지 정말 그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원하는 대학이 윗급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 공립에서는 그런 애들을 윗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보내야 될 애들을 못 보내냐? 이런 학교는 좀 흔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흔하게 안 봐서. 여기서 왜냐면 더 길어져서 이게 얘기가 자꾸 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한번 그냥 딱 질문처럼 여쭤볼게요. 수시 전형은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시 전형은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반드시 그렇진 않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 저는 일반고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일반고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 오히려 유리하다. 수시는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다. 수시는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다. 왜냐면 내신. 내신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식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 비슷하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시는
결코 자사고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 뭐 결국 할 뭐 수도 평균적으로 있다. 뭐 하는 이렇게. 얘기죠. 네, 네. 네.